안녕하세요. 신도림 근본한의원 원장 이상진입니다. 오늘은 좀 편한 분위기로 구안화사, 즉 안면마비에 대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추려서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항상 너무 딱딱하게 정보 전달만 하는 것 같아서 형식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안면마비에 대해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면마비는 중풍과는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안면마비는 대부분 말초성 안면마비이고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면신경의 말초 부위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물지만 중추성 안면마비가 있기도 하는데요. 뇌혈관이나 뇌실질, 뇌간 부위와 같은 부위에 문제가 생겨 안면마비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중풍 환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케이스는 아니기는 하지만 안면마비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말초성 안면마비의 경우에는 흔히 차가운 바닥에서 자고서 발생을 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행을 가거나 과음을 한 이후에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얼굴이 마비가 된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차가운 곳에서 잘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전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피로가 많이 쌓이고 힘들어서 차가운 바닥에서도 잠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경우이거나 음주가 과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해서 차가운 줄도 모르고 잠들었던 것처럼 잠들기 이전에 신체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졌던 바로 그 상황이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의 대화에서 언어적인 내용 자체로 전달이 되는 것은 실제로 8% 정도의 의사소통밖에 안 된다고 하고 표정이나 행동과 같은 무의식적인 부분이 5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도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얼굴 표정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중요한 얼굴에 조금이라도 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된다면 정상적인 대인 관계가 과연 가능할까요? 안면마비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하다 보니 요즘처럼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같은 것들의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두뇌의 활동량이 예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많아진 최근에는 통계에 비해 치료기간이 길어지거나 잘 낫지 않고 후유증으로 진행이 되는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치료를 잘 받아야 치료기간도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 위주로 안면마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도림 근본한의원 원장 이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